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 또 미국 진출을 하고 있는 회사, 또 세계적으로 좋은 약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또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를 저희 채널에서는 주로 공략주로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미스테이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주로 여러분들과 같이 선별해서 그것도 낮은 저점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시간을 들이게 되면 대부분 또 수익화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글쎄요,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적자가 나는 회사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의 훼손 사유가 발생이 되지만 제가 채널에서 주로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은 뭐 대웅제약, 유한양행, SK바이오팜, HK이노엔 뭐 이런 종목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그런 만한 이슈가 많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중에서 또 저점으로 들어간 구간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이기 정책에서 K바이오에 관련된 부분도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거아니에요. 의약품의 관세를 갖다가 어떻게 매길 거냐, 뭐 예외는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좀 내용이 좀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덜 받을 만한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하면서 공략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가장 뭐 효율적인 방법은 미국의 생산기지 마련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시일이 걸리는 것들이고, 제가 며칠 전에도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비해서 6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살짝 제가 영상에 또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같은 이치로 생산을 갖다가 유한양행의 렉나르를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렇죠. 렉나르 사이드 이펙트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같이 동반해서 좀 매수를 좀 해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사결정 내리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같이 분할 매수를 들어가 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대웅제약부터 여러분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팩스클루라는 약이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이 부분이 전체적인 매출에서 상당히 크게 증가할 폭을 나타내고 당뇨병 치료제 엠블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나보타라는 거 있잖아요. 보톡스.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이 뭐 요런 약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휴젤 같은 경우도 보톨리눔 톡신 때문에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사실은 영업은 참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미래에셋에서 전망한 치는 YY 대비해서 8%, 영업이익은 13%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가 나오는 것들은 뭐 적정하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업사이드로 가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팩스클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향을 받아봤자 뭐 제가 볼 때는 나보타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게 전체 매출의 비중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테이블 한번 체크해보면 YY 대비 2024년도 여기 테이블이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 대한 테이블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EPS가 증가분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 판관비, 이런 비용들, 개발비,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데 전체적으로 효율성만큼은 좀 상당히 더 좋아진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좀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PER 밸류에이션도 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과거에 뭐 2022년도 37, 그죠? 2023도 12, 그죠? 작년도 34, 이 정도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주 낮은 구간.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 쪽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용제약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게 움직일 땐 천천히 움직이고 또 올라갈 땐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어떤 낮은 구간에 매수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는 하나 또 때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항상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부분에서 QOQ 대비해서 쭉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 1쿼터 부분이 조금 다소 감소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쿼터 구간에 지나가는 구간에서 좀 낮은 점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QOQ 개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런 계정으로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1쿼터 중에서 낮은 구간이 형성되는 그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 부분에서는.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구간에서 형성되는 것들이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되겠죠. 작년에 같은 경우도 1쿼터가 좀 낮았잖아요. 그러다 쭉 치고 올라와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바닥 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4쿼터가 약한 종목들이 이렇게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가의 조정 사유를 굳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 보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쭉 보이고 있다가 이게 이제 1차 시그널이니까 1차 시그널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고 그러면 한번 눌려 들어오잖아요. 이런 자리가 우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사실은 원래 공략 자리 맞습니다. 자, 그런데 222 이동평균선보다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년도 1분기를 좀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내려갈 만한 사유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실적 부분이나 이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밸류에이션 테이블 상으로 보면 우리가 221이평 미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경우는 매우 싸진 경우다. 주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때는 좀 스트롱 바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22등평선 거의 다 왔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봐도 221평에 수렴한 다음에 이 자리 근처에서 뭐 합니까? 예, 턴하고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221 이동평균선에서 하방으로 그저 들어가는 경우는 좀 스트롱 바이 해주는 이 기회비용은 봐야겠죠. 하방보단 상방이 훨씬 더 열려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주가 주당 종목이 어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잘 또 분할 매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낮은 구간에 진입을 했잖아요. 이 중탁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니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비중을 갖다 50% 이상 가져가면 안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아랫부분에서 갈 땐 초기에 요 1차적인 구간이 12만 원에서 그죠? 13만 원, 요 정도 사이 구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생각하면 이 구간에서 한 70% 정도를 평단 조절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의견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1쿼터, 특히 이제 3월달 정도 구간이 가장 낮은 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형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눈치 보면서 또 상황이 개선된다 그러면 다시 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휴젤 보톨리움 척션 관련된 내용들이 어때요? 좀 시장에서 잘 받아주고 있나요? 이제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더불어서 아마도 좀 같이 바람이 부는 내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내용 제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업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깔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프랑스 회사하고 이미 이제 계약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영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정 시 매수가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표현이 되면 13만 원 아래부터 지금 여기 12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가장 리즈너블한 데는 12만 5천 원 뭐 이 정도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땡큐 이렇게 보시면 좋겠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분할 매수 공략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대형 제약은 뭐라고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보니까 제가 여러 내용 좀 생각을 해보면 뭐 HK노엔, 대웅제약, 유한양, SK바이오팜 이렇게 보다 보면 녹십자까지 보다 보면 녹십자는 정말로 이제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녹십자는 좀 우리 이제 배제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우리 수익 거래하기엔 제가 적정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양봉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런 표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부 매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비용 한 10% 정도 일단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 그래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좀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으로 하방 열어놓고 매수를 좀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요 구간이 지금 저점 구간, 여기서 전 저점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랭나자 지금 리브리반트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재만 해소가 되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3월 달에 학회가 있잖아요. 유럽에서. 그 구간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때리겠다 그런 건 4월 2일쯤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3월 달 정도 사이에 한 번 정도 높게 이제 영업 이제 쉽게 말하면 주가 차익을 노리자 이런 표현 드리는 건 아니고 반등해서 요 윗단 요 정도 수준만 돼도 제가 볼 때는 뭐 15%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눈치 보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하방 열어두시고 좀 가보시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번 주에 한 목요일 금요일쯤에 포인트가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그널로 봐서는 오늘부터 조금씩 한 10회 정도를 좀 나눠서 사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로 치달하면 들고 있는 물량 갖고 같이 수익 추구하고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들어왔는데 보통 여기서 들어오는 것들은 잘 잡아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속 이틀에서 양봉을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다시 이렇게 깔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락해 나갈 때는 어떻게 봐요? 좀 더 하방을 더 열어놓고 보겠지만 이렇게 커버링도 좀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다만 이게 SK바이오팜은 제가 왜 그러냐면 기관만 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관하고 개인들만 여기 주구장창 여기 사던데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인들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어쨌든 저도 개인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항상 보면 옆으로 흘러내린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서 매수해야 됩니까? 야, 이 지금 60일 라인하고 120일 라인 요렇게 가잖아요. 요 라인 어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11만 원 초반대, 그죠? 11만 뭐 한 3,000원, 2,000원 뭐 이 정도 구간대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 많이 흐르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속 이틀 이렇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 구간에서 들어가는 건 첫 번째 양봉 구간이다. 그리고 위로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해서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올 타임입니까? 절대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충 설명 또 진행을 했습니다. 제 전략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한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